통찰은 관찰에서 나오고 관찰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관심이 통찰로 이어지는 곳.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네. 네. 자, 저도 스타트업 분위기를 좀 살리기 위해서 예. 아, 역시 이 프로는 더 어울리는 뭐든 잘 어울리는 이유가 뭘까요? 아, 참 괜찮았었는데. 예. 네. 자, 해담경제연구소 어혜진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해외 소식 네. 많이 갖고 오셨는데 기다려졌습니다. 네. 스타트업에 좀 밀리시긴 했습니다. 네. 저희가 스타트업 좀 살려야 되기 때문에 네. 네. 스타트업이 붐이 불고 다시 스타트업이 살아나야 알겠으니까 빨리 하면 안 되나요? 네, 빨리 시작하시죠. 첫 마음이 번째 소식 급해가지고. 브라질. 브라질 얘기죠, 네. 브라질. 예. 브라질 지금 재생 속도 제가 알아서 한 1.5배로 한번 알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예. 예. 네, 브라질 대통령 선거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화면 가져온 거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룰라 예. 룰라 네, 룰라 지난달부터 시작된 그 브라질 대통령 선거인데 예. 정말 찐 보수와 찐 진보, 진보가 대결이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10월 초에 선거했는데 과반수가 넘는 후보가 안 나와서 네. 우리 시간으로 31일에 결선 투표가 한 번 더 있었고 이게 그 결과 최종 결과입니다. 진짜 박빙이었네요. 그래서 우리가 야. 좀 귀에 많이 있죠. 룰라 전 대통령하고 보소나루 현재 대통령, 예. 보소나루 현재 대통령하고 경쟁해서 50.9%대 49.1%. 정말 1.8% 포인트 격차로 예, 이렇게 이겼는데 보소나로가 보수죠?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보수나로라고 써 있네. 지금 오늘 시간 없습니다. 이런 이상한 농담할 때 아닙니다. 지금. 예. 이 사람이 그 사람이 굉장히 좀 강한 그러니까 남미의 트럼프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도 굉장히 세게 하고 좀 밉게 하고 그뭐 동성애라든지 이민자, 뭐 여성 혐오 발언도 뭐 서슴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서 뭐 2019년에 유엔 연설 때 뭐 이런 말도 했었어요. 아마존은 지구의 허파가 아니다. 인류의 유산도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어쨌든 이 사람이 지금 기사를 보시면 볼소나로가 양보를 피했다, 뭐 패배 인정은 뭐 피했다. 근데 정권 교체는 뭐 시작될 거다 이런 제목이긴 한데 네. 이 지금 현재 대통령입니다. 이 사람이 뭐 농민이라든지 뭐 군부라든지 뭐 브라질 특히 개신교 있거든요. 복음주의라고 그 신도 한 4,500만 명 정도 돼요. 아. 이 사람들이 굉장히 강력한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근데 지난 코로나 그 팬데믹 때 굉장히 좀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면서 한 70만 명의 사망자가 또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코로나로? 네. 예. 그리고 이 사람이 집권하고 나서 아마존 숲 개간이 좀 이루어지면서 네. 산림이 많이 손상되기도 했었어요. 예. 경제도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이번 선거에서 좀 정권 교체에 대한 여론이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아무 말도 선거 끝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패배를 예. 인정하지도 않고 있다가 오늘 새벽에 좀 얘기를 했는데 뭐 2분 정도 굉장히 짧게 뭐 지지해주고 그거를 불복하는 시위를 해준 지지자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예. 뭐 이 정도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결국에 뭐 헌법을 존중하겠다. 그러니까 뭐 패배를 인정하겠다는 얘기는 안 하고 헌법을 존중하겠다. 뭐 이 예.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사실상 이제 패배를 인정한 셈이 됐네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룰라는 예전에도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룰라는 예전에 지금 12년 만에 재집권 성공인데 이 예. 사람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게 세 번째 지금 이번에 3선 삼선이죠? 이번째가 3선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데 2003년부터 2010년까지 네. 집권했었어요. 8년. 네, 그리고 근데 이 사람이 빈민촌에서 태어나가지고 음. 대학을 나오지 않은 금속 노동자 출신입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이 사람에게 그냥 진짜 대단하다 이런데 이번에 삼성까지 하면서 정말 그게 더 이슈가 많이가 됐죠. 예. 네, 그래서 1월 1일부로 취임을 하는데 네. 이 사람의 취임을 놓고 그러니까 다시 집권을 하는 거니까 지금 외신에서 예. 이 사람들에 대해 이 사람이 해야 할 경제적 미션이랄까 과제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보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화면에 보시면 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브라질이 지금 닥쳐서 대면하고 있는 숙제. 네, 화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하면 뭐가 변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런 기사들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알고 있으면 더 이해하기 쉬운 배경 지식이 있어서 예. 그거를 좀 빠르게 설명을 해드리면 원래 89년, 90년대까지만 해도 그 브라질이요 인플레도 너무 심하고 그래서 하루에 물건 가격표를 하루에 몇 번씩을 바꿔야 될 정도로 예. 굉장히 인플레가 심각했고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불신도 굉장히 심했어요. 대단했어요. 근데 당시에 룰라가 군사정부 탄압에 맞서서 어떤 금속 노조 위원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노동자 파업 주도하기도 했었고 근데 이 사람이 2002년에 대선에서 당선이 되면서 2003년부터 10년까지 굉장히 그 브라질에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 극빈층들이 많았는데 이 사람이 집권을 하고 나서 중산층이 굉장히 늘어나는 네. 경제가 좀 발전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었어요. 물론 그 당시에 뭐 브라질의 좀 원자재 같은 거 호황이 이루면서 경제가 예. 발전한 것도 예. 있는데 본인이 그런 출신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라는 것도 있었고 지원을 사회적으로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정말 찐 좌파 사회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으로 지원을 좀 많이 해줘가지고 뭐 그 당시에 파벨라라고 불리는 빈민촌이 있거든요. 근데 예. 거기 정말 기본적인 생활의 시스템들이 없었는데 뭐 예를 들어 TV, 인터넷, 전화 같은 것도 좀 갖춰지도록 바꿔주고 예. 그리고 뭐 식량 무상 지원이라든지 뭐 아니면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아니면 좀 뭐 생계비 지원 이런 거를 다 해줬는데 예. 그게 재정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걸 마련하기 위해서 공무원 연금을 개혁해요. 그래서 근데 이게 굉장히 큰 이벤트였거든요. 공무원들 연금을 깎아서 네. 그 돈으로 빈민들 주자. 네. 와. 그래서 연금을 개혁합니다. 그 사실 말은 계속 할 수 있는데 네. 실제로 해요. 그래서 어허. 공무원들 중에서도 지지층이 많았는데 그때 막 오히려 시위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은 퇴임 때 지지율이 80% 정도일 정도로 경제가 좋고 네. 개혁이 어느 정도 룰라가? 성공한. 네, 룰라가. 어허. 그래서 아, 근데 삼선은 안 되는 모양. 그래서 물러났나 봐요. 근데 이 사람이 2016년, 17년 정도에 그 부정부패, 뭐 뇌물수수 이런 걸로 좀 징역형을 선고를 받습니다. 룰라가. 네, 예. 한 12년 정도. 그래서 2008년에 대선 후보로 나오려고 했다가 이제 수감이 되면서 예, 못 나오게 됐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이 수감을 했던 이 당시에 판사와 검사가 이 사람을 좀 투옥하기 위해서 담합한 정황이 발각이 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대법원이 그거 없더니 무효 이렇게 하면서 다시 선거에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 대통령과 전 대통령이 붙을 수 있게 된 거죠. 3연속은 안 되는 모양이네요. 3연속은. 그래서 그런가요? 예.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건 정확하게. 네, 근데 이 사람 그래서 저소득층 비롯해가지고 예. 조금 소수 집단들의 탄탄한 지지를 받고 있어요. 음, 그래서 한편에서는 그래서 좀 재정을 펑펑 쓰고 좀 어떤 복지 포퓰리즘을 내세웠던 도둑놈이다 이런 소리도 듣고 있습니다. 근데 룰라가 예전에 집권했던 시기가 네, 2006년, 뭐 2005년, 2007년 이때는 네, 전 세계가 뜨거운 경기였던 때라서 다 좋았을 때였죠. 어떻게 브라질에서 나오는 뭐 각종 천연 자원들이 뭐 엄청나게 비싼 값에 팔릴 때라 보면. 뭐 그냥 무조건 좋았을 것 같은데요, 경제가. 그렇지. 어. 사실. 그러니 어. 좌파 성향의 그 포퓰리즘이 있더라도 나눠줄 게 많았다. 많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뭐 인기가 얼마든지 좋았겠습니까? 뭐 예. 야 경제도 살리고 뭐 많이 나눠도 나눠주고. 주고 진짜 그랬을 것 같아요. 황금기였겠죠. 또 어. 운이 좋죠. 그렇게 운이 네. 좋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뭐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룰라 다음에 대통령이 자기가 후계자로 찍은 사람이 이제 좌파에서 또 나왔어요. 네. 예. 그 사람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자 대통령 있었죠, 브라질에. 지우마 호세프. 예. 네. 근데 그 대통령도 이제 경제난과 부패로 인해서 2016년에 탄핵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부정부패에 대한 비리들이 막 나오면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다시 돌아가서 네. 아까 그 뉴스 중에 그 뉴스 화면 중에 뭐 베런스에 나온 기사를 보시면 예. 브라질의 룰라가 권력에 복귀를 하고 있다. 이번에는 경제적 도전이 훨씬 더 커질 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사람이
예전만큼 성공한 경제 대통령이 되려면 예전과는 다른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네. 지금이 훨씬 이전보다 더 어려운 시기에 취임하는 거다. 그렇지. 네. 경기 안 좋을 때죠. 네, 그래서 생각해야 하는 과제가 세 가지가 있다. 예. 얘기를 했는데 하나는 자기가 후계자로 찍었던 그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 이 사람이 생각이 바뀐 게 없다면 진짜 또 다른 경제난이 생길 수가 있고 그걸로 인해서 교훈을 얻은 게 있다면 좀 기대해 볼 만하다. 두 번째는 공공재정에 대한 문제인데 이번에 공약으로 내세운 게 뭐 재정 확대라든지 빈곤층 지원을 위한 뭐 부채 탕감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오히려 9%에 달하는 인플레가 있고 그리고 좀 브라질이 국가 부채가 지금 거의 GDP의 한 80% 되나요? 예. 네,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이거를 좀 유연한 재정 통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회에 대한 인식을 좀 새로 해야 되는데 정권은 교체가 됐지만 그 룰라가 원하는 정책들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의회를 거쳐야 되는데 의회는 반대예요? 예, 다수 의원들이 야, 우리나라 지금 똑같네. 보우소나루 쪽 의원들이 네, 많아요. 네. 그래서 이들과 잘 협조를 해야 된다. 아하. 이렇게 세 가지를 지적을 했고 또 이코노미스트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코노미스트에서도 뭐 비슷한 내용을 지적하기는 했는데 네.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 어려운 부분이 뭘까? 했을 때 첫 번째 최우선 과제는 국민들을 단결시켜야 된다. 아까도 지지율이 거의 반반이었잖아요. 반반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하나로 통합해야 그렇겠죠. 된다. 예, 그런데 그렇겠죠. 본인도 얘기를 했어요. 당선되고 나서 두 개의 브라질은 없다. 내가 잘 분열을 극복하고 화합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경제관료 임명 잘해야 된다. 경제부 장관을 그래. 어떻게 뽑아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그리고 지금 공약으로 언급한 것들을 어떤 재정을 통해서 마련할 것인지 그거 잘 설명해야 된다. 근데 지금 참고로 룰라가 뭐 공공부문 개혁이라든지 뭐 여성 안전, 노동권 보장, 뭐 아마존 환경 보호하겠다 이런 거 했는데 네. 이거 재정 어떻게 선거 때는 마련할지. 좋은 얘기 다 하죠. 네, 그런 거 설명 잘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그 밸런스와 마찬가지로 의회와 잘 협력을 해야 된다. 의회와 협력할 방법 잘 찾아라. 그런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예. 룰라가 내년 1월 1일에 취임을 하고요. 네, 4년의 임기를 수행합니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가요? 아닙니다. 룰라가 이번에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이 대통령이 돼서 약속 다 지키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요. 얼마나 이런저런 공약 많이 했겠어요. 거기에다가 이것저것 다 해드리겠습니다 해놨을 테니 뭐 하려고 하면 재정이 없고 그렇죠. 안 하려고 하면 공약 파기인데다. 그래서 보통 이럴 때 정치적으로는 의회에서 협조 안 해주는 게 네. 마음 편하기는 하죠. 의회 때문에 안 네, 됐다고 안 됐다. 하기 좋으니까 그럴 수도. 협조 다 해주면 돈이 없을 네, 텐데. 네. 자, 그러면 야, 이거 어떻게 하지? 하나 더. 간단하게 짧게 하나만 더 짧게 합시다.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표정 안 합시다. 좋았어요? 화면 네, 보겠습니다. 표정이 안 좋으셨어요. 이 화면은 사실 기사만 보면 가십이에요. 바이든하고 제렌스키하고 통화를 했는데 예. 바이든이 버럭 화를 냈다더라.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거 지원 방안 승인해가지고 이제 보내줄게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전화를 하는데 예. 젤렌스키가 고맙습니다라고 안 하고 있잖아요 우리 안 그래도 말하려고 했는데 탄약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뭐 발사대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바이든이 갑자기 화가 나서 버럭 너 이놈의 자식 고맙다는 말은 안 하고 지금 네가 지금 그럴 처지야 이러면서 화를 냈다. 바이든 러스트 템퍼. 네. 흥분했다 이거죠. 지금 저게 어떻게 기사가 나왔을까요? 이게 원래 6월에 있던 일인데 네. 그 관련해 이제 측근들이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아하, 그래서 6월에. MBC에서 그거를 이제 취재원을 한참 이제 뜨거운 보호하면서 전쟁 때. 예, 얘기한 건데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선 중간 선거도 있기도 하고 예. 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의 방식을 좀 바꿔야 하지 않냐. 왜냐면 아하. 공화당이 다수를 이룰 수도 있으니까 아무 조건 없는 백지수표는 안 된다. 근데 이제는 조금 방식의 변화를 줘야 된다라는 여론이 막 생기고 있거든요. 너무 묘한 길어- 시기에 나온 기사네요. 너무 그러면. 길어지니까. 근데 이 기사만 들으면 사실 가십인데 요 예. 표를 한번 보시면 네. 제가 지난달에 발표된 보고서가 있거든요. 이게 우크라이나를 가장 많이 도와주는 국가는 어딜까라는 통계입니다. 여기서 도와준다는 건 뭐 군사적 지원도 있을 수 있고 경제적 지원도 있을 수 있고 뭐 인도적 지원도 있을 수 있는데 네. 지금 여기서 아주 이쪽에서 재밌다. 보시면
총액으로 따지면 미국이 압도적으로 돈을 많습니다. 제일 그러네요. 많이 그러네요. 주는 나라는 미국 1등. 네. 근데 이게 전쟁이 발발하기 한 달 전, 1월 24일부터 지난달 초 10월 3일까지의 통계인데, 네. 예. 미국이 전체 지원의 한 56% 차지하고 있고요. 예. 오히려 주변 국가인 유럽은, 그러니까 뭐 나토 멤버들 스위스 다 합쳤을 때도 그리고 영국까지 다 포함해도 한 40% 정도 미국보다 적습니다. 근데 군사적 원조의 경우에는 더 격차가 극명한데 미국이 거의 3분의 2 이상을 지원해주고 있고요. 근데 최근에는 오히려 장거리 미사일 시스템이라든지 좀 첨단 전투기 제공하는 것까지 논의하고 있다고 해요. 참 유럽은 미국은 정말 저게 그냥 파워를 나타내는 거네요. 그럼요. 국제사회 발언권 순서를 나타내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의외로 폴란드가 높네요. 폴란드가 네. 1, 2, 3, 4위. 5위, 네. 5위네. 뭐 미국이 바로 이렇게 옆에 바로 옆에 있으니까. 네, 네. 미국이 이렇게 지원 많이 해주는 건 당연히 미국 경제가 세계에서 제일 크고 돈도 많으니까 그래줄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GDP 대비 네. 그 돈을 환산해 보면 맞습니다. 아, 이건 진짜 진심이네. 오른쪽이. 네, GDP 대비, 그러니까 어. 내가 가진 형편에 그렇지, 비해서 그렇지. 얼마나 도와주고 그렇죠. 있냐 이걸 이걸 보면 그래도 뭐 유럽보다는 에스토니아, 미국이 많기는 한데 폴란드. 미국은 아. 언제예요? 미국은 저 여기 밑에네요. 있고요. 그래도 유럽보다는 많습니다. 야 폴란드 진심이구나. 네, 폴란드 에스토니아 진심입니다. 땡큐. 거의 뭐 GDP의 한 라트비아, 1.5%, 리투아니아. 뭐 1.34%.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저런 나라들 다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인접한 도와주네. 국가들은 네. 진짜 이건 내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래. 없는 살림에 그 열심히 내는 거고. 그래 시장에서 맞습니다. 일하는 친구가 나 결혼할 때 5만 원 낸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얼마나- 미국은 돈은 많이 냈는데 또 진짜 많은데 그만큼 낸 거고. 어. 그래서 이 폴란드가 네. 그 이런 지원 말고 난민 문제로 한 GDP의 0.72%, 1%에 가까운 거를 또 추가 부담하고 있다고 해요. 난민 예. 문제 또 해결하기 위해서. 음. 네. 그리고 피난민 받아주고 그러면 그거 돈으로 환산 못하죠 사실은. 인도적 차원이기 예, 때문에. 예, 예. 네. 미국이 그래서 그 정도인데 네. 아무튼 미국 바이든한테 걔또 화냈다. 통화하다가 네. 돈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했더니 일단 고맙다고부터 말하고 그거 하는 거야. 이 친구가 아주 그냥 보자 하니까 라고 했다는 거죠. 어디 이놈의 자식 고마운 줄도 모르고 몇 살이야? 이렇게. 근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했을까? 근데 보통은 그래도 그냥 알겠는데 빈정은 상할 수 어떤 있어. 얘기가 오갔다는 거야. 진짜 빈정 상할 말을 수도 그렇게 안 했을 거 있으나.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 지원한 승인이 됐으니까 예. 이거 보내줄게라고 하려고 하는데 나 안 그래도 그거 말하려고 그랬는데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던데 혹시 그거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젤렌스키가 버럭하니까 아니 바이든이 버럭하니까 바이든이 버럭하니까 젤렌스키가 이거 미국하고 이런 관계가 지속되는 건 좋지 않겠다 해서 전화를 끊고 나서 그 동영상 스피치 같은 거 자주 네. 하잖아요. 그랬을 때 미국 정말 고맙습니다. 아주 감사한 나라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좀 수습을 했다. 그런 얘기가 이제 가십성 기사로 있었죠. 예. 그러니까 성격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진짜 할 말 다 하는 거고. 미국에서 전화 왔는데 어. 또 그때 그럼 나중에 해도 되는 거. 고맙다고 하고 나중에 해도 되는 거. 이건 2% 스타일 아니었습니까? 잘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하고 근데 이것 좀 혹시 좀 더 줄 수 없습니까? 하는데 예. 젤렌스키도 성격 급한 분인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전화에 대고 그런데 이것도 좀 달라고. 너희 왜 이거 안 보내냐 빨리. 이거 그런 보내, 얘기를 이거 들지 보내. 않겠어요? 근데 바이든은- 젤렌스키도 그럴만 했던 거는 백악관에 이런 무기 요청이나 이런 걸 했을 때 너무 느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서 미국이 너무 느리다. 네 말만 많이 하고. 네, 그 진행 속도가 너무 느리니까 마음이 네. 급해서 그랬다 이거고 바이든 입장에서는 좀 불만이 안 그래도 있었는데 좀 쌓인 게 터졌다. 그렇지. 왜냐면- 막저런 거 받아가는 그렇지, 것처럼. 그렇지. 중간 선거도 있고 너네 지원해 주려면 계속 의회에 음.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산을 음.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흔쾌히 오케이 하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예민한 거죠. 지금. 그래도 전쟁통에 있는 대통령이 그 달라고 하는 걸 그 친구한테 화내는 바이든도 그래, 그건 좀 그래. 아 성격, 얼마나 성격 장난 아니다 내가 보기엔. 급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야 이놈 이렇게 한 건 아니고 음. 우리 정부와 미군이 너희를 돕기 위해서 음.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 업셋이라면서요. 그래도 업셋. 그리고 노력하고 있어.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내가 돌만 사보낸 게 아니야. 그리고 우리 미국 국민들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지금 얼마나 관대한지는 아냐? 아, 약간 뼈 있는 이렇게 말이네. 그래.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How dare you? 야,
그러니까 네. 그런 자리는 한 성격 하는 사람들이 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친구로서는 별로인 것 같아요. 그러게. 아이고 자 사람이 말이야. 네, 미국의 그랬다고요? 버럭 대통령과 예. 우크라이나의 버럭 대통령이 그런 네. 지난 6월에 네, 지난 6월 얘기입니다. 네. 네. 기사는 재밌네. 최근에 근데 났습니다. 하여튼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런 기사가 나왔다는 게 묘하네. 네. 그러니까 대통령도 힘든 거예요. 아 힘들겠죠. 그럼요. 뭐. 대통령도 그렇습니까? 부탁하는 자리 있으면 힘든 겁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좀 너무 빠르게 해서 뭐 빠진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래도 저희 좀 뜻하십니다. 네. 앞에 도움이 조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좀 네.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은 많이 못 드렸네요. 예. 해담경제연구소 어이진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3프로TV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 미래대학 강의를 선보인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대기업의 임원진들과 기관의 큰 프로젝트로만 제공되던 깊이 있는 통찰을 최초로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확장판. 현상은 벌어진 거고 함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유란 말이죠. 예측 그러셨는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누구보다 먼저 사회 변화를 포착하고 자신만의 전략을 수립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11월 7일까지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참석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3프로TV를 검색해 주세요.